안녕하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2주호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기술주의 반등과 함께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애플이 3.8%,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이 2% 정도대의 상승을 보였고요. S&P 500 가운데 기술주 섹터가 2.4% 올라서 지난 금요일에는 기술주의 반등이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 부양책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었는데요. 민주당 하원이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지난주에 마련을 했고 이번 주에 표결을 할 예정이죠. 아직까지도 합의가 되고 있지 않은 거다 보니까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대 지수 모두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 지수가 4%, S&P 500이 5%, 나스닥 지수는 약 7% 정도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 주말 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에이미 베렛을 대법관에 지명을 했습니다. 상원 사법위원회에서는 대선 전까지 공식적인 임명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이것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커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혜진 앵커, 전채린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채린 캐스터, 지난 금요일에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일 뉴욕 증시에는 훈풍이 불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불안 속에서도 애플 등 주요 기술주들이 올라주며 주요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장 초반에는 불안한 흐름이 보였는데요. 코로나19 확산과 봉쇄 조치 강화로 인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감염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지금까지 미국 내 총 확진자 수는 700만 명에 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과 관련한 논란 또한 장 초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선 결과의 확정 지연과 그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예상된 모습입니다. 신규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기존보다 1조 달러가량 줄어든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부양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너무 많다는 반응입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또한 혼재된 모습이었는데요. 상무부는 8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부터 넉 달 연속 증가하긴 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조사치인 1.8%보다는 부진한 모습이죠. 반면 기업의 투자 지표인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준은 전월 대비 1.8% 늘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 어땠을까요? 장 초반에는 이렇듯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장중에는 애플 등 핵심 기술 기업의 주가가 올라주면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이날 3.8%가량 급등했는데요. 주가가 단기 급락한 만큼 저점 매수 인식이 강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아이폰 12 출시를 앞두고 매수에 나설 좋은 타이밍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주 모두 2% 이상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기술주는 2.4%, 산업주 1.5%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하며 조금은 불안한 흐름 보였지만 장중에 상승폭을 키워나가며 1.34% 상승한 27,173포인트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애플 등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이죠. 2.26% 오른 191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지수입니다. S&P 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 보이며 장중의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간 모습이죠. 1.6% 오른 3,298포인트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지만 여전히 그간의 낙폭을 회복하려면 조금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입니다. 금값이 지난 금요일에 0.6% 정도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요인들이 이제 달러 강세 때문이었었는데 일단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금보다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심리가 많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부양책 합의가 요원한 상태에서 역시 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일반 소비자들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했고요. 달러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금값은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금값은 지난 금요일에 0.6% 하락해서 1,864.3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도 마찬가지로 약 0.6% 정도 하락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또 리비아가 최근에 원유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산 원유 수출도 지난 9월에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산의 원유 수출이 있었다는 것은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국제유가 WTI 가격은 지난 금요일에 0.6% 내려서 40.04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94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94.58을 기록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지난 금요일에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내구재 주문에 대한 실망감이 지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구재 주문이 0.4% 증가하는 데 그쳐서 전월 11.7% 증가했고 그리고 또 시장 예상치 1.8% 증가에도 훨씬 못 미쳤죠. 이 때문에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0.658%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장혜진 앵커. 네, 반도체 굴기를 꿈꾸는 중국 당국이 이 반도체 산업에 굉장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 추가 제재안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미국 상무부는 미국 컴퓨터칩 제조 회사들에게 향후 SMIC와 그 자회사들과 수출을 이어가려면 그 전에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통신업체인 화웨이에 이어서 중국의 1위 파운드리 업체인 SMIC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칩 제조에 들어가는 미국 부품을 비롯한 장비 등에 대한 전면적으로 좀 중단을 시키겠다, 금지를 시키겠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사실상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끊겠다는 얘기로도 들리겠죠. 최근까지 중국 당국은 5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86조 원가량을 쏟아부어서 이 반도체 산업을 키워놨는데 그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을 제재함과 동시에 자국 기업의 개발과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9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설계 분야가 최강인 반면에 생산 능력이 취약한 게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이로써 이 중국이 반도체 기업 때리기와 미국 반도체 기업 재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기술 패권을 견고하게 다지겠다는 의지를 미국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미중 갈등이 악화하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및 파운드리 기업에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예고했던 대로 에이미 베렛을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일정상으로 봤을 때 대선 직전까지 상원 표결을 통해서 공식적인 취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법관은 보수 대 진보 6대 3의 비율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구성을 갖게 됐습니다. 공화당 상원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통상적으로 청문회와 또 상원 표결 이런 일정을 고려해
고려했을 때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보통 70일 정도가 걸리지만 대선까지 현재 3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빠르게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그 상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0월 12일에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를 하고요. 10월 26일 주간에 표결을 해서 대법관 임명을 이 대선 전에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이 임명을 막을 수가 있느냐? 사실 구조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법관 인준 표결은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를 하게 되는데 현재 상원의 구성을 보면 이 공화당이 53석 그리고 민주당이 47석이죠. 공화당에서 현재 2명이 표결을 포기했기 때문에 51명입니다. 그래도 과반을 넘기 때문에 공화당 혼자서 스스로 임명 절차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즉 그 대법관 임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서 이 불확실성으로 커지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올해 뉴욕 증시에서 많은 기업들이 IPO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직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업체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현지 시간 29일부터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밤이 되겠습니다.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팔란티어의 시초가를 $10 안팎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이에 따라서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5조 8,500억 원에 평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이례적인 실적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올해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에서 47%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사실 상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CNBC의 짐 크레머는 팔란티어를 완전히 지지한다는 의견을 주기는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사는 견고한 이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회사 관리 방침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로는 주요 고객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나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국토안보부 등 비밀스러운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 정부의 오사마 빌라덴 제거 작전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과연 이 상장과 함께 어떤 기대감을 안고 갈지 팔란티어에 대해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트코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었는데요. 물론 지난 금요일에 코스트코의 주가는 약 1%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코스트코의 성장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실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3.04달러를 기록했고요. 동일 매장 매출도 11.4% 성장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였고, 자, 마지막으로 온라인 매출은 91% 전년 동기 대비 급증을 해서 이 역시 만족스러운 실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트코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총 매출 가운데 약 8%만이 온라인 그 매출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5%에서 8%로 높아졌기 때문에 뭐 많이 성장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다른 뭐 월마트나 크로거 등 이렇게 배송 서비스와 픽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그 다른 유통업체들에 비해서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비중이 상당히 큰 상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엔의 애널리스트는 디지털화가 조금 느려도 코스트코의 고객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코엔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 멤버십 재가입률이 91%, 글로벌 재가입률이 88.4%를 기록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온라인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코스트코 고객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자,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